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시장 내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섹터군이 잘 갔다가 오늘은 또 이 업종들이 잘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돌고 도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은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이죠. 어떤 섹터군들이 또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도 풀어보시고요. 또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죠. 1:1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안내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배트맨 2부 함께 해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순환매가 좀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순환매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도 업종이 IT, 반도체, 전기전자에서 제약, 바이오, 지금 바이오 시밀러 오늘 제일 핫했었는데요. 네. 그쪽으로 옮겨가느냐는 의미인데 저는 당연히 옮겨가야 된다. 그래야 지수의 레벨업이 발생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맞춤도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IT 업종들이 좀 형들이 가면 아우들도 좀 따라가는 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이 바뀔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려 있죠.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2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지금 바로 접수해 주셔야 방송 중에 매칭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저희가 활짝 열어뒀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는 해주셨지만요. 시총 상위주들 종목으로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가 시장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어제 서명식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쯤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차익 매물에 대한 싸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77% 상승한 224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2천억 원대가 넘는 매수세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어제 하락이 무색하게 오늘 삼성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해주면서 3%대가 가까이 3% 가까이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반등했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에서 상승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일단 제네시스의 SUV 형태죠. GV80의 출시에 따라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발표하면서 요즘 수소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대세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잡차,
수소차인 넥소의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오늘 3% 넘게 올라줬습니다. 또 오늘 셀트리온 패밀리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설 때문인데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주들이 원하면 합병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1%가 넘게 상승하면서 7개월 만에 680선을 회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에서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동반 매수해줬기 때문입니다. 각각 221억 원 그리고 13억 원 매수를 해줬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셀트리온 패밀리 합병설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96%가량 급등에 성공해줬고 반면에 HLB는 리보세라닙의 임상 우려 소식 때문에 오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HLB는 항암제 소식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KMW는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면서 오늘 1.5%대 하락 보였고요. 파라다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대부분이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는 주도주와 소외주의 차별화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화장품, 호텔, 배터리 등이 우세한 업종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박현우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죠. 네, 아까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나 정책 수혜주 또 셀트리온 관련주들까지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 속에서도 내 종목만 소외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53-161 2번, 161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려 있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저희 박현우 위원님과 2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오픈 채팅방도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야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고민들까지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문자로 도착을 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3,000원이고요. 20% 정도 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위원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섹터군 자체는 좋잖아요. 2차 전지가. 네.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좀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가 53,000원이시면 지금 오늘 4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난주에 아마 전화를 주셨던 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매수를 하셔서 손실이 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비중이 20%인데 이게 1억이 20%인지 10억이 20%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지만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 섹터 중에 속해 있죠. 가장 강한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 전기전자겠지만 전기차는 큰 범주 내에서는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차트에 월봉을 띄워놨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주봉은 트레이딩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트고요. 월봉은 장기 추세를 보는데 굉장히 유리한데 자, 보시면 지금 작년 2019년도에 3만 원대 초반까지 갔었던 저점이 하락을 서포트 라인을 표시할 때는 저점을 봐야 되겠죠. 제가 저점 라인을 한번 이어볼게요. 자, 31,000원하고 35,000원 사이죠. 추세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서포트 라인, 리지스턴스 라인,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저항 고점도 이 채널이 뚫었죠. 제가 이제 월봉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업황이 가고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따로 가면 안 되겠죠. 일렉포일의 시장 점유율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신 상태이고 하지만 업종이 살아가고 있고 종목도 장기 추세로 채널을 형성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버텨보시자. 대신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는 부품주임에서도 신고가를 쳤어요. 근데 그 서브 회사인 일진 머티리얼스는 LG전자와 LG화학과 삼성 SDI의 일렉포일을 공급을 할 텐데 자꾸 이 상위 그 체계의 서클의 그 고위급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내재화를 시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진 머티리얼스가 만들고 있는 일렉포일을 자꾸 LG화학도 만들고 SDI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의 공정률이 높아지고 공정이익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스가 계속해서 살아나려면 지금 이제 해외 공장 가동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쟁을 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일진 머티리얼스 비중 굉장히 늘리시는 것보다는 업종의 대장주 SDI하고 LG화학을 꼭 같이 보셔라. 비교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G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담지는 마시고 이 섹터군에서 대장으로 이끌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 패키지입니다. 한국 패키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2,330원이고 비중은 40%예요. 40%나 담으셨어요. 예.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보유하셨고,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이게 그 비닐 제품 그 사용 금지라든지 네. 또 재무 구조 그리고 또 이슈로 이렇게 화성 테마파크 네네. 요게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또 알겠습니다. 얼마나 기간을 둬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슈로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흐름들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받아주시죠. 네,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우리 시청자님이 504 아까 보니까 제가 500억인데 시총이 그렇게 570억이네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예. 그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PBR이 1.34, PER은 32배. 그래서 물론 회사가 이익도 나고 있고요. PBR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유보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1.34배라는 거는 나름 밸류에이션도 괜찮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벤트야 확인을 하셨을 거고 지금 살짝 매입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상태신데 자 이게 그 거래량이 가끔 듬성듬성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제지주 관련주들이 저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타이밍은 아니어서 시장과는 좀 별도의 전략으로 좀 외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예를 들어서 저퍼 성장주와 반대되는 가치주를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시장과 지금이 가치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IT주 반도체주가 가치주는 아니거든요. 성장주에 속하지.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시총이 500억대고 거래량도 가끔 터지는 이런 종목을 사셨다는 거는 고독한 싸움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히 월봉을 보시면 지난달에 음봉이 났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포트 라인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는 고점이 이게 5,000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주도주고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전고점을 저희가 목표로 잡아드리겠지만 지금은 자, 제가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고점과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점은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주도주에 속하지 않고 고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적어도 3,000원 넘었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3,000원만 넘어가도 지금 2,300원대에서 수익이 꽤 나시기 때문에 조금은 주도 업종 쪽으로 비중이 좀 많다.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는 3,000원 이상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 네. 매도가는 어느 정도 3,000원 이상이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한 종목이 비중이 40%.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이 회사의 대주주다. 그러면 모든 재산을 넣어도 되죠. 회사가 같이 가니까. 그런데 투자자로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주식 투자하는 자산의 40%를 시총이 1,000억 미만인 종목에 거의 절반을 넣으셨다는 거는 지금은 뭐 큰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회사가 갑자기 어떤 코퍼레이트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실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기뻐서 못 주무실 거고 손실이 많이 났을 때는 힘들어서 많이 잠 편하게 못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3,000원 이상 가져가셔도 적어도 5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을 나시고 버티시려면 수익이 많이 날수록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로운 싸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수익권으로 이제 바뀌었을 때 적극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SKC 코롱피아인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셨었나요? 네, 그런데 이게 네네. 너무 안 가서. 너무 안 가서? 네네. 이거 그때도 되게 높이 물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 잘 가는데 이거 워낙 못 가서. 그러게요. 오늘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죠? 너무 미미하게 올라와서. 네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종목을 좀 교체를 하면 어떨까 했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저번과 같으세요? 어떻게 되세요? 네네네네. 36,000원에 20% 네네.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요거 오늘도 조금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좀 다른 네. 종목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 방법 네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따가 맨 끝부분에 제가 종목을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 텐데 네네. IT 업종 중에서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종목을 추천드릴 텐데요. 그 종목을 좀 보시고 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SKC 코오롱 PI가 다른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의 주도주보다도 갖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포텐셜이 낮은 거죠. 이미 지금도 고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손실이 나신 조금 손실이 나신 상태시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실이 나셨을 때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르는 날 조금 줄여서 네. 사시고 싶은 종목, 타겟하고 있는 종목에 네. 내리는 종목으로 이렇게 마이그레인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올까요? 얼마에 매도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오르는 날 좀 파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갈 수도 없는데 지금은 다행히 네.
IT 반도체 업종 전기전자 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요. SKC 코오롱피아이도 지난번 말씀드린 일본이 세계 업종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수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진세미캠 스포트라이트 받았듯이 SKC 코오롱피아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후성이나 오래 걸리는 모양이죠. 예, 이게 시총 자체가 지금 이게 보시면 시총이 얼마냐면요. 9,850여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종목이에요. 시총이 굉장히 크고 이게 PBR이 3.8이에요. 방금 시청자분 전에 전화 오신 분 제지주가 1점 뭐 얼마였거든요. PBR이. 근데 이 회사가 3.8이에요.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PER은 28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성전기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것보다 PER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싸다, 버는 이익에 비해서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벼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바로 버리거나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천천히 기회를 보면서 최대한 오르는 날 파시라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종목이 기분이 나쁘시다, 이 종목을 빨리 팔고 싶다 그러시면 오르는 날 5분의 1씩 혹은 뭐 더 많은 비중으로 덜어내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애착이 많다 그러시면 오르는 날마다 10분의 1씩 덜어내시든지 20분의 1씩 덜어내시든지 그거는 기분 내키신 대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조금 행복한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4,000원은 갈까요? 우리 앵커님 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생각하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 번에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드시다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이 가지 않더라도 조금씩 반등 줄 때마다 좀 파시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반등 줄 때마다 이 종목 살짝씩 파셔서 그 금액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끝에 말씀해 주시는 그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전화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있었던 애착이 가는 종목일수록 반등 주면 매도하고 싶은데 수익을 좀 많이 봐서 나오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요. 주식 투자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막 이 종목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막 안 가는 날은 하루 종일 우울해하시고 또 가는 날은 와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일비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조금씩 차곡차곡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자 이렇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또 문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에스코넥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870원에 30%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 지금 약수익권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시는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에스코넥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네, 에스코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트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아, 수급이 안 좋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요.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물론 그 종목을 사면 공매도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이 꼭 가느냐, 그것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기관이 사는,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 훨씬 더 우상향 추세가 강하다라는 통계가 여러 개 나온 거를 봤는데요. 어찌되었든 수급은 조금 불리하지만 차트상으로는 이게 제가 월봉을 그려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서포트 라인 지지선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고요. 이게 저항선 고점을
바로 뚫었죠. 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분 지금 말씀하신 1,870원인데 수익권이세요.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의 수익권이시면 마음도 편안하실 것 같고요. 자, 주봉으로 봐도 저점을 뚫은 적이 없어요. 저점 서포트 라인 밑으로 돌파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축하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볼린저 밴드 상단 표준편자 2 정도가 보시면 2,300원, 400원 정도예요. 그때부터는 많이 말고요. 올라가는 퍼센트만큼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30%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20%, 10% 이렇게 조금 더 줄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하는 게 훨씬 좋을까요? 네, 제가 일부러 좀 짧게 말씀을 드린 게 네. 2,4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수익을 잘 내시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수익을 내면 100%, 200%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거는 짧게 끊는 스타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2,400원, 2,500원 되면 청산하세요가 아니고 네. 오르는 폭만큼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비중을 줄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100%, 200% 나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50% 10개를 샀는데 5개가 짧게 손절을 하더라도 2-3개가 100%, 200%가 나면 계좌가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종목을 빨리 자르지 마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스코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혹시 지금 TV로 저 보고 계시면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할게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250원이고요. 네. 100% 들어가 있습니다. 100% 넣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손실 중이어가지고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예, 좀 그러네요. 서울 반도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이거를 언제 사신 거예요? 며칠 됐습니다. 전주 정도에 약간 좀 TV를 보니까 좀 소개를 해서 예. 일단 실적도 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이게 서울 반도체가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었고 LED 칩 만드는 회사로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모를 종목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죠. 네. 지금 제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같은 경우를 볼 때 통상 이제 제가 주도 업종을 찾는 방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52주 신고가를 찍는 종목의 업종별로 소트해보면 어떤 업종이 제일 많느냐 찾아보면 제일 많은 업종이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시면 일봉에 통상 3개월, 제가 한 3개월 좀 볼까요? 네. 3개월 고점이면은 뭐 그쵸? 90일 정도 고점을 뚫으면 통상 이게 이제 뭐 60일 고점 돌파 이런 HTS에서 많이 이제 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통상 삽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2개월 고가, 3개월 고가를 뚫으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 반도체는 저는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음봉이 거의 몇 개예요? 거의 12개, 11개에 가까운 음봉을 내려오다가 강한 양봉을 지난달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3, 4개월의 고점을 한 번에 뚫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이 반도체, 전기전자, IT가 주도가 되는 주도 섹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사셨다. 근데 옥의 티는
비중이 100%시다. 우리 앵커님도 잠깐 놀라셨는데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서울 반도체 사놓으시면은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대주주 비중을 봤는데 1대주주 비중이 좀 예전에 좀 파셨어요, 이분이. 뭐 그 승계 문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분율이 13%예요. 이분도 회사의 전체 비중을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나시면 굉장히 해피하시고 좋겠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나는 종목에 100%, 200%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수익이 나시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투자의 돈을 모두 다 넣어서는 그렇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파 매매 잘 하셨고 그 주도 섹터, 주도 업종에 굉장히 잘 착안을 하셨다.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그렇죠. 예전에 고점이 이게 액면 분할을 해서 이게 예전에는 이제 높았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낮아져서 고가가 뭐 3만 원 이렇게 보이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사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지만 오게티로서 비중을 올라가실 때마다 적어도 50% 이하로 좀 줄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좀 어느 정도 1차적인 얼마 정도에서는 좀 줄여야 될까요? 이렇게 돌파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고점을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 3개월 고점을 뚫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고점은 뭘까요? 이게 보시면 2019년도에 25,000원이거든요. 예. 지금 16,000원인데 25,000원까지 근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트를 봐요. 우리 시청자님만 보는 게 아니고 기관 매니저도 보고요. 외국인들도 보고요. 다 비슷해요. 그럼 뭘 볼까요? 전고점 가까이 오면 차익 실현하고픈 욕구가 기관도 많이 나올 거고요. 외국인도 많이 나올 거고요.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겠죠. 전고점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외국인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도 좀 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고점은 24,000원, 5,000원 가면 차익 매물,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강할 거다. 그거를 비중을 좀 줄이신 상태에서 1차 목표가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25,000원까지 돌파를 또 해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100%나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꼬집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는 분할 매수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MW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2,200원에 네. 50%. 52,200원이요? 예. 이 52,200원에 50% 정도? 예. 저점 매수 잘 하신 것 같은데 수익 중이신데요. 예. 네, 언제 팔지? 샀어요. 언제 매도할지? 언제 매도, 목표 주가를 얼마에 가려는 거, 그것도 궁금하고. 네. 또, 이게 실적은 어떻는지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네. 5G 관련주들은 많은 분들이 2020년에도 좋은 이제 유망 업종으로 꼽긴 하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50%나 담고 계시기 때문에 1차 목표가랑 앞으로 이제 흐름들 여쭤볼게요. 예. 네, 위원님 봐주시죠. 네, 수익권이셔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KMW 5G 같은 경우는 IT, 반도체, 전기전자가 주도 업종으로 들어서기 작년까지 주도 업종이었죠. 5G 관련주들이.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자, 주봉에 이게 그 2019년도 10월부터 KMW가 대장주인데 오이솔루션 하고요. 그 5G 통신주, 부품주 중에서 추세가 약간 꺾여서 사실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추세가 좀 꺾였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복귀하기 어렵겠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5G 대장주인 KMW가 돌아섰어요. 자, 제가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마음 편하게. 자,
자, 지지선 유지되고 있죠. 예, 저항선도 가볍게 뚫었어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예, 월봉도 2개월의 음봉을 가볍게 저점이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전 고점인 지금 8만 원 근처겠죠. 7만 9천 원, 8만 원 근처 때까지는 계속 가셔도 한번 갔던 가격이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처음에 순환매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주도주는 당연히 반도체주예요. 반도체 IT주인데 그 서브 섹터로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제약바이오 튀었듯이 5G 통신도 또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분보다는 조금 비중이 50%셔서 조금 마음은 놓이시고 수익권이셔서 네, 조금 축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50%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갑자기 조정을 받으면 주도주를 따라가는 이 세컨드 주도주, 서드 주도주들이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중 1차 합의가 했는데 1차 합의라는 게 사실은 큰 게 아니거든요. 관세 먹일 거 중국이 수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뉴스상으로는 굉장히 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중동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터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역적 리스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아까 그분보다는 100%보다는 작아서 다행이시지만 비중을 조금만 좀 낮추시면 좀 더 편안하게 정고점까지 좀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주식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에 속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그러면 8만 원으로 봅니까? 네, 정고점인 8만 원 근처부터는 수익 나는 비율만큼 적극적으로 줄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고점인 8만 원까지 한번 바라봐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니까 마지막 문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요, TSE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14,670원에 10% 담았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랑 굉장히 이 매수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위원님.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늘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짧게 가격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TSE 같은 경우는 시총이 1,600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도 자, 월봉 좋죠. 네, 주봉, 음봉이 물론 내일이 남긴 했지만 아직까지 저점이 그렇죠? 네, 서포트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 지금 10%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계속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고 계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2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박현욱 위원님의 투자 팁을 쏙쏙 골라보는 투자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자료를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눈치가 빠르신데요. 네. 제가 일부러 미국 주식에 관련된 뉴스들과 거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들 그리고 종목들 점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미국 주식에서부터 얻는 교훈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 중에 아까 제가 시청자분들 전화 오셨을 때 종목 추천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 가면 우리가 주요한 포인트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10년간 10배 이상 난 종목들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는 거를 제가 이게 Irrelevant Investor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출처를 제가 발표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우리나라는 주식이 코드도 있고 한글로 돼 있지만 미국 주식은 코드 번호로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그 티커로 넣게 돼 있어요. 영어로 PCLN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PCLN 우리가 NFLX라는 이게 그 넷플릭스고요. 그리고 좀 보시면 또 우리나라 한국 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마존도 있고요. 애플도 있어요. 이게 AAPL 이렇게 보이고 평균이고요. 스파이는 S&P 500 지수의 그 티커예요. 저희가 이제 티커라고 말씀을 하죠. 자, 10년간 10배 이상 난 주식인데 10년 동안 S&P 500 지수가 약 한 109% 정도 났는데 상위 10개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5,800% 난 종목부터 해서 애플도 이게 지금 한 조금 데이터가 조금은 최신 데이터는 아니지만 몇 개월 전 기준으로도 아마존도 1,500%, 애플도 1,300% 이렇게까지 났었어요. 맥스 드로다운은 뭐냐 하면 고점에서부터 얼마까지나 하락을 한 폭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몇 퍼센트 정도 역사적으로 10배 날 동안에 신고가를 찍는 구간이 얼마 정도 있었냐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죠. 표준 편차고요.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냐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10배를 오르는 승승장구하는 종목들이지만 적어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내려가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28%의 기간 동안은 고점 대비해서 20% 낮은 구간에 머물렀었다는 거기 때문에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파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큰 파도인지 10배 난 파도인지 1배 난 파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애플 10년간 차트예요. 주식을 5년, 10년간 장기적 차트를 좀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차원에서 일부러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0년 차트를 꼭 보여드립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10배 이상 난 종목인데, 자 보시면 고점 신고가를 찍는 구간도 있지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렇죠? 신고가를 갈까 말까 하는 구간도 있고요. 아마존도 그 유명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고가를 찍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고점에 산 사람은 아마존이 물려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잠 못 이루는 밤 이후에야 10배 이상의 경험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금 중요한 통계치를 한번 볼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이 90%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하의 하락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58배나 수익이 난 PCLN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제일 위에 있었던 기업인데 그 기업은 프라이스라인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제 PCLN이죠. 근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인터파크가 이 회사의 모델을 땄겠죠? 네. 온라인 예약하는 회사예요. 넷플릭스, NFLS라고 티커가 보이는 회사, 그리고 커피 회사, 그린 마운틴 커피 로스터스라고 되어 있는 GMCR, 이 회사들도 고점 대비해서 심지어는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친숙히 생각하는 S&P 500 지수조차도 고점 대비해서 10년 동안 2배가 100% 수익이 났지만 55%까지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순간은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지수의 변동성이 20%였는데 10배 넘는 수익이 난 탑 10 종목의 표준 편차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 45%나 되는 변동성을 기록을 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아마존은 신고가를 지금 갱신 못하고 횡보하고 있지만 애플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이 애플조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간은 전체 10년 기간 중에 10%밖에 안 됐었고요. 평균 7.7%였어요. 10개 종목들이.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를 하락하에 머문 기간도 평균 34% 정도 되고요.
자,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자, IT주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쳤으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기도 신고가를 가야 되겠죠. 제가 10년 차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의 최고가가 뭘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 목표가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기는 16만 6천 원을 역사적인 고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뚫었으면 삼성전기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도 자 16만 6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겠고요. 아까 저희가 PER, SK코오롱 PI의 PER을 28배 봤었죠. 업종이 20배예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의 PER, 요즘 공부 많이 하시니까 PER 얼마예요? 15배예요. PER도 아직 싸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자, 삼성전기가 왜 좋을까? 회사의 사업분기소 공시 내용을 보시면 매출의 42%가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 모듈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쌀이라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MLCC, 인덕터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70~80%가 카메라 통신 모듈 그리고 컴포넌트, 인덕터라고 MLCC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가동률을 한번 볼까요? 가동률은 잠깐 말씀드린 MLCC하고 인덕터의 수요가 가장 좋은가 봐요. 그렇죠? 풀 가동률의 69%까지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은 약 48% 정도. 아직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산업이 호황이 되면 업황이 호황이 되면 캐파가 훨씬 더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출 기준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까요? 이게 분기보고서상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한 내용인데 45기, 46기, 지금이 47기거든요. 47기에서 아직 3쿼터만 지났는데 누적으로 보시면 6조 8천, 8조 6조 3천. 아직 매출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늘어났을까? 제가 일부러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는 사이트를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카메라 모듈의 판매가가 70%나 급등했어요. 자, 카메라 모듈이 뭘까요? 카메라 모듈 이익이 왜 급등했을까요? 자, 그 대신에 원재료 상승분은 원재료 상승은 한 자리예요. 원가가 고정이 되고 있고 매출가가 높아졌어요.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카메라 모듈이 가장 많이 이익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이익을 배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삼성전자가 점점 신고가를 치고 반도체 가격을 회복하면서 영업이익을 점점 더 회복해 갈수록 그 자회사인 삼성전기는 더 이익 상승폭이 더 크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목 상담 해주시면서 끝에 말씀드리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기였네요. 위원님께서 왜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이 종목을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고 적극적으로 막 매수를 하자거나 뭐 추천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 종목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종목 상담과 또 이런 강의 꿀팁까지 전해드렸는데 내일 이 시간에도 똑같은 내용들 받아볼 수 있는 거겠죠, 위원님? 네, 내일도 비슷한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투자팁 전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